방구야, 화장실에서 뭐디어? 빨리 나와. 도둑 들었어. 무슨 도둑이 들었다 그래요? 도둑이 둘이나 들었어. 빨리 나와. 무슨 도둑이요? 밥도둑. 택배를 열어보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골드레이님께서 먹을 거를 한 보따리 보내셨어요. 이게 다 뭐예요? 와, 새우장, 갈치, 아롱사태, 갈비, 커피에 누룽지까지. 갈비는 양이 어찌나 많은지 20줄 정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사랑해요 골드레인. 금비가 내린다. 샤라랄라라랄라라라. 일단 오늘은 갈치를 구웠어요. 전에 집에서 가끔 갈치 먹을 때는 이렇게 통통한 갈치가 아니어서 저는 갈치보다 고등어를 좋아했었거든요. 뭐 살도 없는 갈치를 먹었었으니까요. 이건 영상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데 통통하고 맛있습니다. 다 구웠어요. 지금 사진 보니 또 먹고 싶어요. 아, 새우장도 먹어야지. 새우 엄청 큰 걸로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새우장 진짜 좋아하는데 정말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크기가 엄청 크죠? 골드레이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께선 지방에 사시고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누나는 서울에 살아요. 남자친구는 저와 같은 직장 다니고 연봉도 거의 같고 취미생활도 같고 둘 다 경제력도 넉넉한 편이라 서로 다툴 일이 없었고 사랑도 현실도 문제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결국 일이 터졌네요. 정식으로 초혼을 받았고 슬슬 결혼 얘기를 하면서 이것저것 조율하다 보니 남자친구가 조심스레 우리 누나도 같이 살면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남자친구는 지금 누나랑 같이 살고 있어요. 누나가 연세가 좀 있으시고 무직이세요. 변변한 곳에 취업할 능력은 없으시고 변변찮은 곳에는 본인이 들어갈 의사가 없으세요. 지금까지는 남자친구의 경제력으로 잘 지내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누나분이 무조건 제 남자친구랑 같이 사셔야겠대요. 처음엔 경제력 때문에 그런 건지 알고 어차피 더 이상 남남이 아니니 작은 오피스텔 월세 보증금 정도는 대가 없이 드릴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석 달 월세 및 생활비도 드릴 테니 석 달 안에만 하실 일을 찾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 알아서 하시라고 말씀도 드렸죠. 석 달이 지나고 못 구하면 난 어떡해? 그럼 그때는 시댁이랑 의논하셔야죠. 제가 며느리로 들어가면서 노쇠한 부모님도 아닌 시언니 드릴 생활비까지 벌 생각은 없어요. 저는 그 정도면 시언니에 대한 기본 도리는 한 것 같아요. 우리 방구 돈 나한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저희들이 번 돈은 저희 미래를 대비해 적금 붓고 아이가 생길 때 그 아이 학교 보낼 때 대비해서 모을 만큼 모으고 양가 부모님 용돈 드려야죠. 저희 충분히 아쉽지 않게 살 거 마련하고 나서 그러고도 돈이 남는다면 그땐 그거 어떻게 쓰든 상관 안 할 거예요. 안 돼. 나는 너희랑 같이 살아야겠어. 나는 평생 돈 벌 생각 없어. 근데 그렇다고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기대냐? 방구한테 기댈 거야. 엥? 남자친구가 몇 번이나 누나를 설득해보다가 누나분께서 중리산이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는 둥 그쯤 세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남자친구가 저를 설득하기 시작하네요. 어차피 누나가 사치를 하는 체질도 아니고 우리는 맞벌이니 집안일 좀 도와달라고 하면 어때? 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언니 소파가 너무 더러워요. 좀 닦아주세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설거지 안 되어 있으면 그거 누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치하는 체질 아니라도 뭐 드시고 싶다 뭐 드시고 싶다 하실 때 안 사다 드리면 보나마나 남자친구 물고 늘어지실 게 뻔한데 그래서 싫다고 말했더니 남자친구가 저한테 너는 너무 이기적이다. 엥? 저 이기적이에요? 그쵸, 이기적인 걸 수도 있죠. 일단 남남도 아니고 식구가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같이 살기 싫다고 했으니 그래서 말해줬어요.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네가 이기적인 여자랑 평생 사는 건 못 보겠어. 헤어지자. 도무지 결론이 안 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지금껏 문자며 전화며 핸드폰이 불이 나고 있네요. 잘못했다며 어떻게든 누나를 설득해본다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 상처 입히며 살게 될지 몰랐어요. 저는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제 행복을 희생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냥 헤어지고 와서 담담하게 넋두리 늘어놓는 거예요. 사실 남자친구가 나쁜 건 없잖아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와서 결혼한다고 해도 평생 이 일을 가슴에 담고 있는 그 남자를 대해야겠죠. 돌이키지 않으려고요. 잘했다고 해주세요. 댓글입니다. 글쓰님 운수 대통이요.
평생 백조신우 먹여 살리고 모시고 봉양할 뻔했는데 정신 차리시고 자기가 파놓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셨네요. 정신 이상 신우 모시고 살 팔자 되라고 님 부모님께서 애지중지 키우신 거 아니에요. 참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꼭 개념 제대로 박힌 남자분을 헤어졌던 과거 남친보다 10배는 더 좋은 사람 만나실 겁니다. 화이팅. 잘했어. 네 인생 평생을 달고 다녀야 할 혹이었는데 뿌리채 뽑은 거야. 진짜 잘했어. 그 남자 별로 괜찮은 남자도 아니야. 진짜 괜찮은 놈이었으면 진우나 저꼴로 살게 하지도 않았을 거고 저꼴로 사는 거 쳐다보기도 싫거나 아님 벌써 인간 만들어놨겠지. 그런데 그거 끼고 살 생각하는 거 보니 남자부터가 개판이다 뭐. 축하해. 자, 화려한 너의 이막은 더 아름답게 꾸며보렴. 님이 도대체 뭐가 이기적인지 모르겠네요. 신혼인 남동생 집에 평생 일 안 하고 기생충처럼 얹혀 살겠다는 정신없는 여자는 이기적이지 않고 미래를 위해 적금 붓고 알뜰살뜰 살려는 여친 보고 이기적이라니요. 3개월 월세 돈 주고 생활비 줄 테니 그 안에 직장 구하라는 게 이기적인 건가요? 그 정도면 많이 봐준 것 같은데? 대놓고 평생 남동생에게 얹혀 살 거라니. 저런 이상한 여자를 봤나? 남자네 부모님은 아무 말 안 하세요? 내가 보기엔 그 여자가 남동생 발목 잡고 있는 것 같은데 평생 결혼 못할걸요? 정말 잘했어요. 이렇게 속 시원하게 똑 부러지는 아가씨는 또 처음 보네요. 내 속이 다 시원해요. 사이다. 아래 어떤 리플 다르신 분 말대로 결혼은 셋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저 남자가 혹시나 누나를 설득했다고 돌아오라고 한다 하더라도 돌이키면 안 되는 거 알죠? 따로 살게 된다 해도 결국 그 누나 때문에 평생 스트레스 받고 살게 될 거 뻔해요. 이렇게 야무지고 똑똑한 아가씨인데 더 좋은 남자 만나야죠. 병이에요 그 누나. 자기 합리화하다 보니 정신이 약간 나간 것 같네요. 그런 사람들하고 상식적으로 말해봤자 뭐. 그 남동생이랑 평생 둘이 살면 되겠네요. 다음에 결혼하려고 하면 똑같은 일 반복되고 그러면 또 남동생 헛똑똑이라 그게 누나 위한 길인 줄 알고 또 여자친구랑 헤어지겠죠. 혈육 챙긴다고.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잡도록 기본적인 건 도와주겠다는 애인. 멀쩡한 몸뚱아리로 평생 놀고 먹으며 동생 부부한테 얹혀 살겠다는 누나.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다 누나가 이기적이라 할 겁니다.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그 지경으로 안으로 굽어서야 내 배우자, 내 가정 두 팔 벌려 안아줄 수 없죠. 자기 가정을 두 팔 벌려 안아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랑 헤어지시길 잘한 겁니다. 곧 좋은 사람 만나게 되실 겁니다. 추가 글입니다. 댓글들 전부 읽어봤어요. 잘했다고 해주신 글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될 정도네요. 조금 힘이 났어요. 저도 제 사랑 포기하게 한 남자친구의 누나가 참 밉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심하게 비속어로 댓글을 다시면 글을 쓴 게 죄송해져요.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누나분께도 또 제 글로 인해 괜스레 손을 더럽히시는 여러분께도 그저 너무 슬프고 아파서 그런데도 돌이키고 싶지는 않아서 그렇게 위로해달라고 쓴 글이니 토닥토닥 저를 달래주시면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할 거예요. 원래 첫사랑은 앓고 지나가는 거라잖아요. 남자친구의 위크포인트까지 사랑할 수 없는 걸 보니 이 사람이 제 운명의 연인은 아닌가 봐요.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다음에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정말 예쁜 사랑하게 되면 나중에 판에 자랑하러 올게요. 감사합니다. 10년 뒤 아주 늦은 후기를 들고 왔어요. 응원해주신 팬분들께 빨리 좋은 소식, 잘 사는 소식 전해드리고 싶었지만 천성이 미련이 많아 그런지 마음 잡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보니 딱 10년 전 글을 썼었네요. 와, 제가 지금 만나는 분과 3년을 넘겼으니 그 사이에 공백이 딱 7년 있었어요. 어정쩡한 기분으로 다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서 5년은 완전히 정리하며 혼자 지냈어요. 전 남자친구가 3, 4년은 끈질기게 매달려서 더 정리 못했던 것도 있었어요. 다시 만났던 건 아니고 연락은 다른 번호로 오는 족족 차단하며 그냥 마음 정리만 못했었네요. 이후 2년은 이런저런 사람 새로 만나보며 다시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지금 만나는 분과 교제를 하게 됐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똥차가고 벤치 온다는 진리가 제게도 적용돼서 참 다행이에요. 저는 요즘 외적으로 훌륭하고 경제적으로 따뜻하고 무엇보다 성격이 참 잘 맞는 좋은 분과 3년째 막 어제 만난 사이처럼 설레는 만남을 갖고 있어요. 10년 전 사연 속 남자친구는 한도 끝도 없이 다정하고 착한 성격이었는데 그게 내게만 그런 게 아닌 호구 멍충이었다는 걸 헤어지고 알았죠. 사랑할 땐 보이지 않던 단점들을 바닥까지 봤어요. 심지어 나중엔 도저히 안 되겠는지
평생 가족이랑 연 끊겠다며 그러는데 제가 바란 건 전혀 그런 게 아니었을 뿐더러 이별을 무기처럼 휘두른다고 여겨져서 더 기분 엉망이었어요. 아무튼 각설하고 지금 만나는 분은 친구의 친구로 알게 된 사이인데 소개팅은 아니고 친구 생일 파티 갔다가요. 처음엔 되게 차도남, 시크한 스타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쁜 남자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과한 배려와 친절은 없었지만 예의 바르고 정중했어요. 연인이 되니까 엄청 퍼주고 엄청 예스맨인 자기 사람한테만 잘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밖에서 짐 빼지 않고 남은 심력을 다 제게 기울일 수 있는 것 같고요. 정장이 무척 잘 어울리는 남자라 저도 모르게 프로포즈를 오케이 했었는데 바로 요즘 시국이 이래서 현재는 결혼 준비 다 멈춘 상태입니다. 전 정말 결혼과 인연이 없는 팔자인가 봐요. 그래도 남자친구 쪽에서는 일가 친척분들만 모시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하자고 하고 있고 저도 나이가 있으니 너무 오래 미루는 것보단 1년 정도만 시국 봐가면서 조만간 날 잡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남자친구가 A3 용지에 빼곡하게 손편지를 써줬는데 펑펑 울며 읽다가 갑자기 이 글이 쓰고 싶어져서 왔어요. 저 행복하다고 이제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아주 많이 감사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 글 보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이트판 화이팅! 맙소사, 제가 센스 없게 전남친 근황을 안 썼군요. 이젠 제겐 너무 관심 없는 일이 되어버려서 너무 센스 없었네요 진짜. 다행히 같은 직장을 다녔었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 소식까지 원치 않아도 들려오고 있어서 근황을 나름 알고 있어요.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때 당시 2년쯤 버티다가 전남친이 회사에서 자꾸 티를 내서 난처함을 이기지 못하고 퇴사했습니다. 지금은 사업자 내서 이 시국과 부들부들 싸우고 있어요. 부들부들. 전남친은 지금도 계속 다니고 있고요. 전 직장분들과 합이 좋아서 아직도 연락을 하고 또 종종 보기 때문에 소식을 쭉 듣고 지냈죠. 우선 전남친은 여러분의 기대와는 달리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3, 4년 정도 저를 곤란케 하더니 연락이 뚝 끊겼다 싶은지 한두 달밖에 되지 않아서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입이 이따만큼 벌어졌던 기억이 나네요. 심지어 같은 회사 신입 직원과 결혼하더라고요. 그 회사 분들 저도 다 아는데 그때 기분은 진짜 뭐라 말할 수 없는 호박엿. 저는 그 친구와 함께 얼마나 입방아에 오르고 안주로 뒤에서 까였을까요? 아, 그리고 누나도 결혼했어요. 누나 남편이 굉장히 금전적인 부분에 깐깐하대요. 그래서 돈 들어가는 건 아직도 전남친에게 얘기해서 받아간대요. 아내분이 아주 일을 바득바득 갈고 계신다고. 전남친 아내분도 그 직장이라 직장 동료들이 아내분께 들은 썰도 상당하더라고요. 뭐 엄청난 사이다가 없다 보니 글 쓸 때 올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 딱 하나. 이건 사이다라고 하면 너무 못된 것 같긴 한데 익명이니까. 제 안의 악마를 꺼내보자면 전남친이 회식 자리에서 과음만 하면 아직도 저랑 헤어진 게 일생일대의 실수라고 말을 한대요. 한편으론 꼬순 마음을 품은 게 지금 아내분께 죄송하고 그래요. 제 사연을 기억해주신 분들이 있고 그때 당시 글을 봤는데 후기를 봐서 반갑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글을 쓰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럼 진짜 뿅입니다. 새해 복 아주 많이 많이 받으시고 우리 얼른 행복해지고 부자 됩시다. 물러가라. 자영업자 살려줘라. 댓글입니다. 10년 후기는 또 처음이네. 역시 인스타고 페북이고 뭐고 난 네이트판이 제일 재밌어. 대박, 10년 만에 후기라니. 행복하다고 하시니 글을 읽는 저도 흐뭇하고 좋네요. 지나간 일이지만 남친도 부모도 착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싫은 소리 하기 싫은 거고 물러 터진 거죠. 누나에게 너 앞으로 뭐 먹고 살 거냐고 먹고 살 길 찾게 계속 옆에서 시켜야 되는데 일하기 싫다고 집에서 놀고 먹게 두다니 말이 되나요? 결혼 이야기 나오기 전에 프로포즈 하기 전에 남친이 정리를 했어야죠. 결혼하면 누나 따로 살아야 한다고 신혼집에 어떻게 같이 사냐고요. 남친은 아마 어떻게든 되겠지. 내 여친은 착하니까 받아주겠지. 나를 사랑하니까 이 정도 희생은 해주겠지. 라고 생각했겠죠. 누나 문제 아니라도 결혼하면 복장 터질 일 많았을 겁니다. 그 남친분 그 뒤로 어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지 인생 지가 사는 거니 알아서 잘 살겠죠. 대박. 10년 만에 후기는 살다 처음 봐요. 그 와중에 전 남친 근황이 더 대박이네요. 3, 4년 질척거리다 바로 결혼하는 건 또 뭐야. 근데 집신도 짝이 있다고 전 남친의 그 누나까지 결혼을 하긴 했네요. 결혼 후까지 누나 데리고 살겠다는 정신 빠진 남자보다야 지금 남친이 100배 1000배 더 낫겠죠. 그 남자도 니만이면 결혼 근처에도 못 갈 거 아니까 나중에 그렇게 가족과 연을 끈 니만이 지키지도 못할 약속하며 님을 잡아댔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 만나 다행이에요. 저 남친 후기 대박. 사이다가 아닌 게 아닌데요.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후기는 누나 이혼당하고 전 남친 이혼당할 듯. 10년 전에도 10년 후에도 야무지게 잘 살고 계시는군요. 조금 이르지만 이야기를 끝내셨으니 결혼 축하도 지금 해야겠어요. 좋은 분과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좋은 소식을 10년 만에 10년이나 이 글이 남아있다는 것에 놀라웠어요. 어찌됐든 잘 살고 계신다니 제가 다 고맙네요. 좋은 분과 좋은 가정 잘 꾸리시길 바라고요. 행복한 소식도 전해주세요. 10년 후엔 아이가 잘 크고 있다는 소식일까요? 다음 사연입니다. 친정엄마나 결혼한 여동생에게 하소연해도 시댁에 불만 표현하면 저만 욕먹는다고 참으라고만 해서 가슴이 답답해서 여기 털어놔봐요. 신랑은 사남매 중 막내고 큰 누나랑 시아버지 때문에 너무 화가 나요. 제가 얼마 전에 유산을 했는데 아무래도 원인은 스트레스인 것 같은데 친정엄마나 여동생은 시댁에 뭐라 말하지 말고 남편한테 철벽 잘 치라고만 하라 해서 여기서 획기적인 조언을 구하려고요. 제가 임신 7주 때 심장 소리 듣고 10주차에 갔는데 갑자기 소리도 안 들리고 심정지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설마 해서 기다리다 11주차인 며칠 전에 수술했어요. 심장 소리 듣고 양가에 조심스레 말씀드렸는데 시댁에서는 조심해주지 않았어요. 먼저 저 임신 중에 아버님이 추가적으로 돈을 요구하시는 전화가 신랑 폰으로 새벽 4, 5시 사이에 왔습니다. 신랑은 곤히 자는데 제가 좀 예민해서 벨소리 듣고 깨면 잠을 다시 못 잤어요. 저희 부부는 매달 30씩 보내드리고 있어요. 저희 형편에 적은 액수 아니라고 생각해요. 친정에는 계모임비 10만원 부담해요. 친정아버지는 지방도시에서 회사 생활 중이신데 곧 퇴직 예정이에요. 시부모가 조금 더 연로하고 농사를 지으시고 연금 준비 안 되어 있어서 이야기로 했어요. 다른 자녀들도 그 정도 부담하니 모이면 결코 모자랄 돈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신랑이 막내이기도 하고 저희끼리 알아서 돈 모아서 결혼한 거라 지원받은 거 1도 없어요. 아버님은 오히려 축의금만 챙기시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 시아버님 문제로 자꾸 전화 오는 남편 큰누나, 큰신우, 형님 전화 때문이에요. 평소 안부 전화도 안 하면서 부탁할 일 있으면 쪼르르 전화하고 신랑이 누나 전화 피하면 저한테 전화 옵니다. 전화 내용은 개인적인 부탁 아니면 아버님께 돈 더 드리자 혹은 더 부담해달라 아니면 니네가 휴무내고 시댁에 가보라는 뭐 그런 효도를 강요하는 내용. 아버님 고정 30만원 이외에 누나가 요구하는 추가적인 비용. 그게 너무 부담되는 금액이라 저희가 직장 다니는데도 알바까지 했는데 그걸 알고 그러시는 건지 효도하려면 자기 혼자 하지 같이 부담하자는 내용으로 신랑이랑 저랑 같이 있을 때 매일매일 밤마다 전화해요. 9시에서 12시 사이. 밤에는 신우 전화로 못 자고 새벽에는 시아버지 전화로 못 자는 데다가 금전적 스트레스까지 받는데 아기가 어떻게 버텼겠나. 정말 너무 미안하고 속상하네요. 그런데도 저한테 괜찮냐는 전화도 없고 신랑한테 제 안부 묻는 내용도 없었고 신우는 오직 아버지 부양에 관한 얘기, 시아버지는 돈 달라는 얘기뿐이었어요. 신랑이랑 한판 뜨고 제가 천류는 끊을 생각이 없으니 나 안 보이는 곳에서 모르게 전화하고 원래 보내주던 돈 이외에는 일절 주지 않은 걸로 마무리했는데 신랑도 제가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 알고 지 스스로 앞으로 자기 집에 갈 일 있으면 저보고 가자고 강요 안 하고 허락 받고 혼자 간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랑 시아버님이 여전히 눈치 없이 저희들 같이 있는 시간에 전화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그들의 아들 및 남동생을 돌싱으로 만들어서 반납해드리고 싶어요. 당신들 아들 및 남동생 아니었으면 안 볼 사람들이니까요. 친정부모님이 최선을 다해보고 차선책이라도 안 통하면 이혼 생각하라고 지금은 결혼생활 유지하라고 하십니다. 신우이와 시아버지가 너무 싫고 제 감정을 알아차리게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스트레스 받으신다면서 남편도 피하는 시아버지 신우들 전화는 왜 꼬박꼬박 받으시나요? 전화부터 차단하세요. 일단 휴대폰에 방해금지 모드 있거든요. 우선 그거 하세요. 새벽에 안 울리게. 신랑한테 자꾸 철벽쳐라 하면 싸움만 나게 됩니다. 신우이한테 전화 오면 신랑이랑 통화를 하고 하거나 형제들끼리 결정하고 알려달라 말만 하세요. 그리고 새벽 시간에 오는 전화는 일절 받지도 말고 무음 처리하고 주무세요. 시댁에 불만 표현 안 하고 스트레스 고스란히 받아서 큰일 겪으셨잖아요. 욕먹을 게 무서워서 찍소리 못하고 사실 거예요?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거라면 차라리 욕먹을 짓 하세요. 적어도 스트레스는 덜 받을 테니깐요. 일단 쓴이는 시아버지랑 신우이 전번 차단하시고 남편 전화는 무음으로 돌려놔요.
그리고 시댁일은 남편한테 무조건 넘기고 신경 끊는 연습하시고 혹시라도 다른 번호로라도 전화 오면 안 들리는 척하고는 끊어버리세요. 절대로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진짜 신혼부부한테 시부모 용돈 타령이나 부양 문제를 벌써부터 거론한다면 앞날 뻔하네요. 이제 막 시작하는 신혼이고 애도 낳고 키워야 되며 뭐든 새로 준비하고 시작하는 단계에 왜 저래요. 이럴 거면 결혼시키지 말고 결사 반대했어야지. 어디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 개고생 스트레스를 줘. 결혼 생활을 해보니 결국 자식이 직접 막아야 합니다. 님 시댁일은 남편이 알아서 차단해야 하고 친정일은 본인이 차단해야 해요. 그래야 조금만 서운하고 넘어갑니다. 사위나 며느리가 직접 대응하면 서로 굉장히 기분 나쁘고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라면 똑같이 해줍니다. 내 딸이 그러고 당한다면 당장 데리고 올 겁니다. 추가 글입니다. 댓글들 감사합니다. 읽기 전에 사건 종결이 되어 인용은 못했지만 그래도 값진 충고 새겨 들어놓겠습니다. 제가 글재주가 없어 유산을 시댁 탓처럼 쓴 것 같네요. 저는 그냥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신혼부부에게 너무 도가 지나친 행동을 하니까 조언을 구해보고 싶었는데 글재주가 부족해서 전달력이 미흡했네요. 전화는 제게 주로 온 게 아니라 신랑에게 주로 왔어요. 뱃소리 해놓고 방해금지 안 한 건 신랑이 사업해서 중요한 전화가 밤늦게도 오기 때문이에요. 신랑 폰 차단 안 한 건 안 받으면 집에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제 폰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차단해놨어요. 구질구질한 변명이죠. 오늘 새벽 4시에 형님이 또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는 몰래 전화한다고 하는데 뱃소리 듣고 깬지라 남편이랑 또 한판 떴네요. 신호 통화 내용은 아버님께 가보라는 말이었고 옷까지 주섬주섬 입었길래 제가 오늘은 우선 가보라고 했어요. 보내면서 오늘 중으로 니네 잘난 원래 가족과 네가 새로 꾸린 가정 중에 선택하라고 했어요. 보내고 저는 법원에 협의이혼 서류 가지러 갔네요. 신랑이 시아버지에게 새벽에 달려가서 2년 끊자 하고 주돈 용돈 안 준다고 말하고 왔다고 해요. 신랑이 누나한테 전화해서 막내 동생 가정 깨지면 좋겠냐고 달려드니까 너는 아버지 안중에 없고 너밖에 생각 안 한다고 했다는데 누나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오후에 신랑 카톡으로 미안하다고 보냈다던데 진정한 사과는 아닌 듯 싶습니다. 친정엄마한테 신랑이 전화해서 자기는 오늘부터 자발적 고하기로 했다고 이번에 정말 잘못했지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다 그러네요. 신랑이 점심시간에 집에 들려서 시댁 용돈 끊고 자기네 집 식구들 접촉 못하게 하겠다는 각서 써와서 지 혼자 지장 찍고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해서 이혼 서류는 숨겨놨네요. 그건 나중에 신우 전화와서 괴롭히면 진짜 반품할 때 쓰려고요. 신랑이 이렇게 노력하니 이번에는 모른 척 봐주고 몇 달은 더 살아보려고요. 그렇게 사이다는 아니지만 나름 긍정적으로 끝맺음했어요. 고맙습니다. 댓글들은 잘 간직했다가 다음에 대처할 때 잘 응용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1살 회사원이고 결혼한 지 3년차 접어들었네요. 저는 현재 대구에 살고 있고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친정과 시댁이 전부 대구에 있지만 시댁이 아파트 바로 옆동이라 시어머니가 불쑥불쑥 찾아오십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남편은 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찾아오시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남편은 우리 엄마가 우리 집 오는 게 무슨 문제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말이 안 통합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자기는 경상도 남자라 부모님께 무뚝뚝하니 저더러 나는 여자니까 나라도 자기 대신 부모님께 살갑게 대하고 효도하라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요.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아이를 낳고 회사를 그만둔 상태여서 항상 집에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찾아오셔도 항상 집에 사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다시 취직을 하고 남편도 일을 하러 나가니 집에 사람이 없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집에 사람이 없으면 안 오시겠지 하는 생각이었는데 세상은 제 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던가요? 사람이 없어도 꿋꿋하게 찾아오셔서 냉장고며 옷장이며 신발장이며 본인 맘에 안 드는 것들을 마음대로 고쳐놓고 가십니다. 이 일의 발단은 이틀 전인 목요일이었는데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을 마치고 아이를 데리고 집에 오니 뭔가가 허전한 겁니다. 항상 제가 집에 오면 뛰쳐나와 반겨주는 저희 집 강아지가 무슨 일인지 소리조차 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집 안에 들어와서 찾아보니 강아지가 없어서 너무 당황스러워 한참을 생각하다가 설마 하는 마음에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희 집에 오셨다 가셨어요? 그래, 갔다 왔다. 혹시 오셨을 때 강아지 못 보셨어요? 그 하얀 강아지? 다른 사람 줬다. 이때부터 저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요? 대체 왜 마음대로 강아지를 주셨어요? 오늘 방구 옷장 열어봤는데 코트에 개털이 잔뜩 묻어있더라.
그거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옛날부터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했었던 지인한테 전화해서 강아지 보냈다. 강아지를 키울 거면 관리를 잘했어야지. 하늘 같은 남편 옷에 강아지 털이 달라붙어 있는 게 말이 되냐? 라면서 막 쏘아붙이시는 겁니다. 저희 집 강아지 하얀색 포메라니안이라서 털도 길고 많이 빠집니다. 나름 관리한다고 하는데 코트같이 우리나 모직 재질은 잘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남편 코트도 그저 강아지 털이 흰색이라서 눈에 잘 띄었던 것뿐이지 한번 정리해서 걸어놓은 거라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심한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해요. 어머니, 고작 그런 이유로 제가 키우는 강아지를 마음대로 보내세요? 관리도 못할 거면 왜 키우냐? 앞으로도 강아지 키울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어른이 하는 행동에 딴지 걸지 말어. 어른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막 쏘아대시길래 높은 언성이 오고 갔던 것 같아요. 마침 남편이 왔는데 큰 소리가 나길래 제가 있는 쪽으로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강아지를 마음대로 다른 사람한테 보냈다고 이야기하니 남편이 하는 말. 엄마가 왜 그랬지? 근데 설마 그것 때문에 우리 엄마랑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는 거야? 랍니다. 저희 남편은 원래부터 강아지에 별로 애정 없었어요. 그저 제가 키우던 강아지라 결혼하면서 같이 데리고 와서 키우던 거였거든요. 그렇다고 막 싫어하지도 않아서 계속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혀서 한 소리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냐? 우리랑 한 지붕에 살던 가족 같은 강아지를 마음대로 다른 사람한테 보냈는데 이게 그냥 넘어가서 될 일이야? 우리 엄마가 어련했으면 그랬겠냐? 랍니다. 계속 어머니만 감싸고 돌아서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계속 싸우다 지쳐서 폰이랑 지갑만 들고 아이 데리고 근처 친구 집에 왔습니다. 친구 집에서 시어머니께 다시 전화했어요. 강아지 그대로 데려오세요. 이미 준 걸 어떻게 다시 데려오냐? 그러면 내 자존심이 어떻게 되는 거야? 라면서 뭐라 하시길래 정말 답답해서 글 써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누구한테 준지도 모르고 정말 답답하고 남편도 야속하고 기분도 안 좋네요. 댓글입니다. 신고해야 돌려주실 것 같아요. 당장 엘리베이터 CCTV 녹화물 USB에 담아서 변호사 사무실 가셔서 시어머니가 내 허락도 없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개인 소유물인 강아지를 훔쳐서 다른 사람에게 줬다. 이거 무단 침입하고 절도죄로 고소 가능하냐고 여쭤보세요. 남편이 그동안 대리호도 요구했던 거 끄집어내면서 이혼도 가능하냐고 여쭤보시고요. 키우던 강아지가 누구한테 가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답답하다고 글 올릴 시간은 있으세요? 이혼은 당연한 거고요. 제가 키우던 강아지 남 줬다 그러면 저는 당장 찾으려고 온갖 노력 다 할 것 같은데 별로 찾을 의지가 없으세요? 내일 당장 경찰서 가셔서 신고하시고 시어머니한테 욕 듣던 말던 누구한테 줬는지 그 사람 번호든 주소든 알아내시고 그마저도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안 알려주시면 신고하겠다고 제대로 말하세요. 님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님이나 전부 제대로 된 사람은 아닌 것 같네요. 시어머니가 줬다는 집주인들이 개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고 개장수한테 팔았을지 어떻게 알아요. 당장 연락하세요. 정말 답답하네요. 멍청한 주인의 주인 남편의 할매까지. 이 정도면 개가 불쌍하네요. 강아지 찾아오지 않으면 절도죄로 검찰에 고소 및 고발장 제출한다고 하세요. 그래도 쌩까면 바로 법적 조치에 들어가세요. 이혼 불사하고 세게 나가야 강아지를 다시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가와는 최대한 먼 곳으로 이사부터 가시고 거부하면 당분간 별거를 하시고 그래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이혼하세요. 이혼을 생각해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혼하세요. 저런 남편 성격 절대 못 고칩니다. 딱 봐도 마마보이. 자식들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이혼 안 하면 나중에 왜 그때 이혼 안 했지 하며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지금 제 상황이 그래요. 진작에 이혼했어야 했는데 그때 자식들한테 상처 줄까봐 지금까지 쥐죽은 듯이 살았는데 결국엔 뜻대로 이혼 합의도 안 되고 자식들도 옛날에 왜 이혼 안 했냐고 지금 너무 힘들다 하네요. 글 쓸 시간에 얼른 강아지 찾아오세요. 다른 사람 준 건지 판 건지 버린 건지 확인한 순간 강아지 데리고 친정 가세요. 누구한테 보냈으면 차라리 다행이지 길에 그냥 버렸을 가능성도 배제 못하겠네요. 포메라서 추위는 그리 타지 않겠지만 일단 버려졌다는 것도 가정해서 포인핸드에서도 찾아보시고 전단지 만들어 붙이시고 열쇠 번호 싹 다 바꿔서 남편도 못 들어오게 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순이님이 무슨 대단한 집에 시집갔어요? 아니 어떻게 인간들이 그럴 수 있어요? 감히 남의 집에 맘대로 들어오고 나가고 온갖 살림살이 다 건들고 그걸 남편이 당연하다 생각해요? 도저히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네요. 저도 시어머니 나이보다 많을 건데 이해가 안 되네요. 강아지 찾아오세요. 아님 신고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강아지를 데려가서 안 알려주신다고요. 남편한테도 말하세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쓴이 쓴 글이 사실이라면 이건 이혼 사유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네요.
쓰던 물건도 본인 허락 없이 가져가면 안 되는 것을 살아있는 강아지를 주인 허락도 없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똑같이 해주고 싶네요. 시엄니 집에 가서 제일 아끼는 가방 들고 와서 지인이 갖고 싶다고 했던 가방이라 줬다고 해보세요. 아마 눈 뒤집히실걸요? 추가 글입니다. 확인하러 들어오니 톡 쏘내 있네요. 일단 언제까지나 친구 집에 머물 수 없어 오늘 집에 들어왔더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같이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오는 걸 보고 시어머니가 남편 밥도 안 차려주더니 저한테 며칠째 어디 가서 뭘 했냐? 라고 따지더라고요. 제가 무시하고 강아지 누구한테 주셨냐고 오늘까지 안 데려오면 당장 내일 이혼소리 들고 올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시어머니가 저를 불편하게 했어도 이렇게 대들어본 적은 없는데 정말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막 쏘아붙이니 시어머니는 요망한 게 어디서 시애미한테 대드냐? 그깟 개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해야겠냐? 라면서 막말을 쏟아붓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강아지 오늘까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라고 하고 다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오후에 남편 핸드폰으로 주소만 적힌 문자가 한 통 왔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하고 그 주소로 가봤더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이 신우이더라고요. 저희 강아지를 안고서요. 신우이한테 그 강아지 우리 집 강아지인데 왜 니네 집에 있냐고 막 따졌더니 시어머니가 예전부터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했던 신우이한테 키우라고 줬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이는 저한테 정말 죄송하다며 사과하고 어머니가 데려오시길래 어디서 입양해 온 줄 알았지 저희 집에서 막무가내로 데려오신 줄은 정말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이 잘못은 없다고 생각해서 알았다고 하고 강아지 데리고 다시 친구 집에 왔습니다. 댓글을 보고 정말 저는 왜 이렇게 뭐 때문에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나 후회가 몰려오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차마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아 제 자신이 힘들어도 꾹 참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이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어요.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우이가 어떻게 강아지를 못 알아보냐는 댓글이 종종 있어서 추가합니다. 일단 신우이랑 별로 친하지 않아서 신우이가 저희 집에 온 적이 없어요. 그냥 강아지를 키우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흰색 포메라니안이라 흔하게 생기기도 했고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SNS를 하곤 카톡밖에 안 하는지라 어디에 강아지 사진을 올리거나 보여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썰닭입니다. 첫 번째 사연. 누나도 이상하고 전남친도 이상하고 다 이상하네요. 치과 가야겠네. 두 번째 사연은 시댁이 막 뭐라고 안 하시는 거 보니 착하신 분인가 봐요. 이 사연은 내용이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겠네요. 세 번째 사연은 그냥 노답이죠. 강아지를 왜 다른 사람 준 건지. 다시 잘 찾아서 다행이네요. 사연은 여기까지고 이거 보니 정말 기분이 이상해요. 내가 뭐라고 이런 걸 다 보내주시지. 힘이 나면서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빨리 먹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골드레인님이 정말로 그냥 다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보내주셨어요. 새우장은 며칠 전에 편의점 초밥을 먹었는데 편의점 초밥이라 뭐 맛있는 건 없더라고요. 저는 초밥 중에서 새우장 초밥을 제일 좋아하는데 안 그래도 새우장 먹고 싶다 생각했는데 딱 어떻게 하시고 새우장을 보내주셨는지. 새우장 이거 진짜 맛있어요. 태어나서 먹은 새우장 중에 제일 맛있어요. 이거 직접 하신 거예요? 이건 파셔야겠는데? 이 간장 진짜 맛있어요. 달달하면서 뭐라 표현해야 되지? 그 살짝 쌍화탕 느낌이라 해야 되나? 뭔가 특별한 게 들어간 것 같은데? 요게 뭐예요? 전에 탕수육 소스에서 비슷한 맛 느꼈는데 정말 궁금해요. 진짜 맛있어요. 갈치도 말이 필요 없어요. 너무 맛있어요. 다 하나하나 비싼 것들인데 양도 많이 보내주셔서 이걸 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골드레인님 정말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새우장 대박. 이건 그냥 대박. 우와 맛있겠다.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아롱사태를 먹을까 갈비를 먹을까 갈치를 먹을까. 몰라.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근데 골드레인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금비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몰라. 구독하기 눌러주세요.